네, 안녕하세요. 김희원입니다. 수업과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보충할 만한,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되는, 얼마 전에 나온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내용을 공유를 할게요. 잠시만요. 지금 잘 보이시나요? 제목이 AGI 정의의 9가지 사례 및 6레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AGI는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워낙 많이 얘기를 했고, ANI, AGI, ASI, 이 이제 관계나 그 이제 구분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지금은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AGI 정의의 9가지는 무엇이냐? AGI 정의에 대한 9가지 정의일 수도 있지만, 어떤 AI가 과연 이것이 AGI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별할 때 무엇을 보고 판별하느냐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튜링 테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튜링 테스트는 지금까지도 1950년에 그 앨런 튜링이 얘기를 했지만 지금까지도 사실은 의미 있게 얘기가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AGI 정의의 9가지 중에는 한 가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8가지에 대해서도 네, 얘기를 하고요. 이 얘기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2024,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2023년 11월 4일에 얼마 안 됐죠. 지금 한 2주 정도 됐는데요. Levels of AGI 그래가지고 AGI의 계층, 레벨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제목이 Path to AGI, AGI로 가는 경로에서 Operationalizing Progress는 이거를 뭔가 이렇게 측정 가능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레벨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딥마인드사에서 그 알파고를 만들었던 딥마인드사에서 이거를 발표를 했는데 나름 지금 시점에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라서 지금 AGI로 가고 그렇게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AI 회사들이 다 천명을 하기 때문에 요거를 좀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앞으로 우리 사회나 AI가 어떻게 나아가고 그것과 관련된 뭐 윤리적 파장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좀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조금 길긴 한데요. 그중에 좀 핵심적인 것만 제가 갖고 왔어요. AGI 시스템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 얘기는 이제 그 앞에서 여기 보시면 제목에 operationalizing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양화 가능한 뭔가 이렇게 측정 가능하고 계산 가능하게끔 만드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AGI라고 어떤 AI를 말할 수 있으려면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그냥 임의적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뭔가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기본 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논문, 이 글에서는 AGI 시스템에 대한 벤치마크가 필요하다. 근데 그걸 측정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 하나 보시면 제가 수업 시간에 예전에 자율성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 AI가 뭐 자율성이 있다고 하지만 그 자율성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율성이랑은 다르다라고 제가 굉장히 강조를 했었는데 그걸 이제 약간 그거와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고 약간 다를 수도 있지만 여기서 보시면 AGI가 곧 자율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했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인간의 자율성과 AI의 자율성이라고 말하는 건 기술에서의 자율성은 다르다라고 했을 때에는 ANI와 관련된 거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AGI가 되면서 AGI가 거의 인간 수준의 것이라고 보통들 얘기를 하죠. 안 그렇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인간 수준이 되면 인간의 자율성과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 측면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제 하나의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AI가 AGI가 되더라도 그것이 곧 자율성을 가진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 이건 약간 별도의 문제로 다룬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걸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굉장히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인간 수준이 되면 인간이 자율성을 가지니까, AI도 자율성을 가지겠지. 이렇게 그냥 하는 거는 굉장히 단순한 논리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다루는 게 좋고, 자율성을 가지려면은 어떤 것이 필요하고, 또 자율성도 레벨이 있다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물론 지금 오늘 동영상에서는 자율성의 수준까지는 얘기하지 않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동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그거는 다음에 따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고
아마도 이 자율성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래 지금 별도의 자율성 수준을 소개하는데 요거는 제가 오늘은 자세히 소개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AGI와 자율성 수준이 AI 시스템과 관련된 위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AGI의 레벨하고 자율성의 레벨을 이 딥마인드 사이 연구자들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AI 시스템과 관련된 그런 위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AGI 레벨이 어느 단계고 자율성 수준이 어느 단계인지를 미리 측정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해 놓으면 AI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 단계는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이런 점을 조심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것과 관련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가지 정의를 먼저 한번 알아볼게요. 이 논문에서 소개된 9가지 정의는 자,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튜링 테스트예요.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주로 언어 발화를 통해서 인간과 기계를 구분할 수 있는가? 만약 구분할 수 있다면 그러면은 그것을 생각하는 기계라고 생각한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알란 튜링의 생각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튜링 테스트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첫 번째로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비판도 같이 합니다. 이게 뭐 튜링 테스트가 틀렸다가 아니라 모든 걸 다 포괄하기에는 부족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9가지 중에서 다 어떤 점이 부족한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보시면 현대의 대규모 언어 모델이 튜링 테스트의 일부 버전을 통과는 했지만 그렇죠. 제가 저번에 수업 시간에 아마 보여드렸을 거예요. 튜링 테스트를 통과를 할 수, 뭐, 몇 퍼센트, 60%, 80%,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보여드린 자료가 있죠. 통과했지만, 어,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제가 지금 그러므로라고 했는데, 이 사실 역설적인 것이 통과했다고 해서 현재의 대규모 언어 모델이 뭔가 의식을 가지거나, 인간 수준에 도달하거나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튜링 테스트의 일부 버전을 통과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현재 그렇다고 해서 대규모 언어 모델이 인간 수준에 도달한 것은 아니라고 현재까지는 평가를 하기 때문에 튜링 테스트가 AGI를 평가하기에는 아직은 좀 모자른다. 이렇게 거꾸로 지금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글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튜링 테스트 같은 것은 그 프로세스를 보는 거거든요. 이러이러한 것을 할 수 있으면 이렇게 받아들인다. 이렇게 프로세스를 보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결과적인 측면, 역량 측면에서 정의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 딥마인드사의 연구자들이 튜링 테스트가 뭐 굉장히 표준적으로 많이 받아들여지는 그런 테스트, 그러니까 AGI인지 아닌지 라고 할 수 있지만 하지만 좀 적절하지 않는 점이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사물 인식 및 이해의 수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능력을 보는 건데요. 이런 능력이 있다고 만약에 하면은 인간 수준? AGI. 근데 또 여기서 약간 조심해야 되는 것이 AGI에 도달한다고 해서 곧바로 인간 수준이다. 이게 또 동일한 건 또 아닙니다. 자, 아까 앞쪽에서 어떤 것을 헷갈리면 안 되냐고 이 논문에서 얘기를 하냐면 AGI에 도달했다고 해서 그게 곧 자율성을 가진다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근데 또 하나는 위로 다시 가보면 지금 인간 수준에 도달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또 인간과 똑같다. 또 이렇게 또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별개로 얘기되는데 그 이유는 약간 들으시면서 이상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인간처럼 인간을 닮은 AI를 만들기도 하지만 인간을 닮지 않고도 뭔가를 수행하는데 굉장히 잘 수행하는 AI를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꼭 AGI가 인간 수준의 AI만을 또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들을 이렇게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한 AI를 통해서 AGI로 갈 수는 있겠지만 이해나 의식 이런 것들 이 개념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이것에 대한 기준이 사실 없습니다. 기존에 뭐 심리학이나 인지과학이나 이런 것들을 그 연구하는 사람들 간에 합의가 없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AGI다 아니다라고 하기가 사실은 기준으로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인간 수준의 일반 지능. 이제 보통 우리가 AGI 그러면 인간 수준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세 번째 정의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가 지금 9가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인간 뇌의 비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딥러닝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인간 뇌 안에서 정보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기반해서 발전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인간 수준의 일반 지능을 가질 경우에 AGI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애초에 AGI가 인간과 유사한 수준의 일반적인 지능을 가진 시스템으로 정의된 것은 보니까 1997년에 군사 기술에 관한 기사가 나오면서 이때 본격적으로 제기가 됐다고 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AI든 어떤 기술이든 간에 그것이 이렇게 현격하게 발전할 때는 항상 이 약간 전쟁, 군사기술 이런 쪽 약간 굉장히 절박하고 급한 약간 그런 것과 관련이 좀 많이 돼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과연 두뇌 기반 프로세스가 AGI에 필요한가? 제가 조금 아까 이 글자가 조금 이상하네요. 인간과 같은 학습에, 이게 학습인데 쓰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인간과 같은 학습에 의존하지 않은 아키텍처. 제가 요 지금 3번 말고 2번에서 잠깐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AI가 인간과 비슷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발전할 수도 있는데, 그것과 별도로 어떤 그러니까 인간이 수행하는 거 말고 다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인간 학습에 의존하지 않고도 개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 세 번째 정의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충분하진 않다라는 거고요. 지금 9가지가 사실은 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정리를 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정보 처리 능력입니다. 이 정의에서는 AGI의 정보 처리 능력을 강조하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정보 처리 능력과 아무래도 비교를 하겠죠,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제 이것도 아까 앞쪽에서 사물 인식 이해, 뭐 이해한다, 인식한다,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이 사실은 아직은 기준이 없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인지 작업, 어떤 능력인지 사실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지만 이 네 번째 정의가 AGI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는데 아직은 이제 그런 게 없다는 거.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과제학습 능력이고요. 우리가 뭔가 학습을 한다는 것은 그냥 그것을 기계적으로만 받아들이는 면도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에 대한 또 메타 인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능력까지 포함하는 그런 약간 차원이 약간 좀 다르죠. 그런 능력을 얘기를 하는데 논문에서는 이 학습 능력만 가지고는 또 이것 필요하겠지만 또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들이 어느 게 하나가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완벽한 그런 정의는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나중에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려면 아마 새로운 개념이 아마 도출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현재까지 제기된 AGI,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어떤 AI 시스템이 과연 AGI 레벨에 도달했는지 아닌지를 알기 위한 그런 기준으로서 지금 9가지를 소개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겠죠. 필요하지만 그 자체들은 충분하지가 않고, 그래서 이제 지금 점점 더 탐구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조금 결이 좀 다른데요. 경제적인 게 나옵니다.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작업. 요거는 이제 AI를 약간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오픈 AI, 우리가 챗GPT 요즘에 많이들 사용하는데, 오픈 AI의 AGI 정의를 잠깐 보시면, 가장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작업에서 인간보다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는 고도로 자율적인 시스템.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AI가 단순히 기계 자체로도 가치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인간이 뭔가를 할 때에 굉장히 힘들고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축소시켜줘서 인간이 하는 일을 많이 대체하고 인간은 조금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작업에서 인간보다 더 잘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런 건 이제 경제성을 보는 거고, 여기서는 성능이 중요하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경제적 가치만 너무 봤기 때문에 그것도 또한 제한이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유연성입니다. 유연성은 여기 이제 이런 정의를 얘기를 한 사람들, 연구자들을 소개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르코스라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하고 이 사람의 책도 이제 우리나라에 번역된 게 있는데 인간 지능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수완과 신뢰성을 갖춘 유연하고 일반적인 지능. 여기 꼭 일반적이라는 게 꼭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AGI가 언급이 되는 것인데 또 이 유연성만 있다고 또 되는 건 아니고 지금까지 1, 2, 3, 4, 5, 6, 7, 8, 9 소개되는 것들이 다 필요한 부분들 일 텐데 이제 어느 한 측면을 더 강조를 한 정의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는 인공적인 능력 지능. 약간 이게 번역하니까 조금 되게 어색한데요. 자, 이거는 뭔지 보시면 복잡한 다단계 작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이게 다단계 작업이란 거는 이 단계와 단계 간에 어떻게 연결이 되고 그걸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배치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래서 아마 복잡하다고 할 텐데 그런 것들을 수행을 잘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능력지능인데 성능과 일반성을 갖춘 AI 시스템. 근데 이것 또한 복잡한 것을 굉장히 경제적으로 만드는 약간 그런 점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까 7번이 아니고 6번이 경제성 이었는데 그거에서 더 나아가서 여기서는 이제 주로 재정이익을 목표로 하는 정의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절약이 돼야지만 우리가 인간이 단순 노동을 계속 하지 않고 더 가치 있는 일에 몰두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니까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것만 가지고는 AGI라고는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다음에 아홉 번째 마지막인데요. 일반 전문가로서의 소타 LLM, LLM 아시죠? 라지 랭귀지 모델 요즘에 나오는 거. 그래서 요즘에 여러 가지 작업을 수행하는 현재 거대 언어 모델이 나오면서 나오는 이제 정의인데요. 일반 전문가라고 하거든요. 그냥이 아니고 이제 전문가.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일반성이란 것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여러 가지를 다 잘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범위를 얘기하는 거죠. 스코프를 얘기하는 거고 정확성이라는 거는 코렉트니스는 이 범위보다는 깊이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아홉 번째가 아마 딥마인드사의 연구자들이 말하고자 그러니까 앞에 첫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 다 필요하긴 한데 또 어떤 것도 필요하냐라고 약간 정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성은 폭, 정확성은 깊이 이것이 다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아홉 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런 일단은 이렇게 그 AGI가, 어떤 AI가 AGI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기준이 어떤 게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가 아마도 딥마인드사의 연구진들이 앞으로 나아갈 바를 약간 방향이 일반성 말고도 정확성도 있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말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조금 그 다음 페이지에서 AGI 수준을 소개를 할 거예요. 저 앞에서는 지금 AGI 정의를 얘기했고요. 그래서 AI 시스템의 성능, 일반성, 자율성. 제가 자율성은 오늘 소개를 안 한다고 했는데 일단 성능과 일반성 얘기는 여기 지금 마지막 아홉 번째 정의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AI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설명을 여기 지금 보시면 마지막 줄에 어디쯤 와 있는지 설명을 하려면 성능, 일반성, 자율성 이런 것들을 정량화를 하려면 이게 등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레벨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깊이와 폭 얘기했는데 여기서 지금 범용성이라고 한 것이 아까 제가 일반성이라고 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성이라고도 하고 범용성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범용이라는 것은 용도가 영어로는 펜이죠. 이렇게 뭐 여기저기 이렇게 모든 곳에 많이 있는 거. 그래서 AGI 수준을 제한하는데 이 AGI 수준을 어떻게 제한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글자가 좀 밑으로 내려와 있네요. 보시면은 레벨 지금 0부터 레벨 5까지 제시를 하고 있어요. 보시면 레벨 0은 AI 아닌 거, 그냥 일반 계산기를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계산한다고 다 AI는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레벨 1은 emerging AGI라고 하거든요. 더 뭔가 이렇게 창출되는 것. 여기 보시면 그 예로 챗 GPT, 바드, 엘 라마 이런 지금 나오고 있는 AI를 레벨 1으로 굉장히 낮게 보고 있죠. 지금 초기를 보는 겁니다. 이 딥마인드사에서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뒤에 2, 3, 4, 5가 있는데 앞으로 AI 기술이 이렇게 나아갈 것 같다라고 지금 방향을 제시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비숙련 인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낫다.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것이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강한 AI하고 약한 AI 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뭐 철학자와 컴퓨터과학자들 또 인지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막 논의하고 토론하고 이런 거 저번에 잠깐 보셨는데 그때 마지막 입장이 AI라는 아이디어 자체는 사실은 실제로는 불가능한 거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여러분한테 이거는 사실은 좀 약간 극단적인 견해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인간 전문가가 과연 어떤 형태의 능력이냐라는 거였거든요. 그때 직관 여러분이 기억 혹시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인투이션의 그 단계라는 것은 어떤 단계이고 그 단계라는 건 노우맛이 아니라 그때 아마 지금 제가 다시 얘기 드리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근데 그거는 숙련된 인간이거든요. 근데 지금 레벨 1을 보시면 비숙련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AI를 강하게 부정하는 그 입장에서 인투이션을 가진 숙련된 인간 수준, 전문가 수준에도 아직 도달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입장이 굉장히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정말 저렇게 거부할 수가 있나? 이런 입장이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긴 지금 비숙련 인간이라고 했으니까, 그 정도까지 아직 도달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챗GPT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숙련됐다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초기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 그 다음에 2, 3, 4, 5 레벨은 아직 달성되지 않은 레벨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쭉 보시면 제목만 잠깐 보시면 컴피턴트 AGI, 그 다음에 엑스퍼트, 벌추어서, 그 다음에 슈퍼 후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쭉 잠깐 여기 보시면 인간 스킬의 100% 이상 되는 기술. 이것이 바로 그 AI의 아이디어를 강하게 부정하는 그 입장에서 인간의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직관적인 차원, 굉장히 전문가 수준, 일종의 달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수준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아직 거기에는 도달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이 그러니까 인간 전문가 수준을 AGI가 정말 최고로 도달을 하려면 그 정도 도달해야 된다라고 지금 여기서 레벨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한 그 내용이랑 딱 맞아떨어져서 조금 흥미로운 것 같아요. 다 달성되지 않았고요. 레벨 2는 인간 스킬의 50%, 그다음에 뭐 3은 90%, 벌추어서는 이제 숙련된 장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장인도 레벨 5가 아니네요. 99%. 근데 보시면은 제가 이걸 다 지금 읽지는 않을게요. 근데 레벨 5 같은 경우 보면 장인을 넘어서서 슈퍼 후면이 여기 나옵니다. 우리가 ANI, AGI, ASI는 AGI가 아닌데 지금 슈퍼 후면을 여기다가 넣고 있어서 이것도 조금 독특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인간 스킬의 100% 이상이니까 그냥 휴먼 상태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은 근데 인간은 또 그런 것들을 자동화를 스스로는 사실은 그게 빨리빨리 못하니까 그렇게 들어가면 이게 슈퍼휴먼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레벨을 이렇게 소개를 드리면서 저번 시간에 했던 강인공지능, 약인공지능, 그다음에 인공지능의 아이디를 거부하는 입장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입장 중에서 그 전문가 수준의 까지는 못 도달한다. 그 입장이 사실은 현재 지금 소개에 따르면 요 딥마인드사의 연구에 따르면은 어떻게 보면 그 입장하고 좀 약간 양립 가능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소개드리고 자율성에 관한 거는 제가 따로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면서 같이 한번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